이렇게 다양한 이유로도 투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구나를 느끼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8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71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82로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증시 최대 큰 손댄 중앙은행 난감.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유일하게 중앙은행이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개입하는 나라입니다. 시작은 2009년 3월 니케이 지수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최저치인 7054까지 떨어지자 리드메인 2010년 금융 완화 정책의 하나로 연간 매입 한도 4,500억엔 기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이후 2013년 매입 한도가 3차례에 걸쳐 6조엔까지 늘었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의 경제 충격 완화 명목으로 매입 한도가 12조엔까지 확대되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현재 일본 공정연금을 제치고 일본 증시 7%를 들고 있는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시작되려 하는데 진행 시 일본 국채의 46%를 보유한 일본은행은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게 되어 들고 있던 주식들을 팔아 재무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폭락이 불가피하기에 양도 개념이나 배당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2. 소형 모듈 원전 중국 전방위적으로 핵에너지 개발 중.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처음 SMR을 상업 운전한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건설된 세계 첫 4세대 원자력 발전소는 SMR 종류 중 물 대신 헬륨으로 냉각하는 방식인데 일체형 원자로여서 이론상 방사성 물질의 누출 피해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편적 안정성 심사를 통과한 첫 SMR로 기록되고 있는데 중국은 SMR도 개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 액체 금속로, 용융염 원자로 등 다른 종류의 원자로들도 모두 투자에 개발 중에 있다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59개의 원전 중 24개를 중국이 짓고 있으며 기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00여 개로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60%를 넘어서 신규 원전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K방산 훈풍 한화그룹 시총 구위 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60% 올랐고 한화생명도 저PBR 목록으로 부각되며 연초 대비 그룹 시총이 2조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루마니아와 맺은 K9 자주포 계약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발사대 납품 등 추가 상승 모멘텀이 많다며 한화방사는 급히 올랐지만 아직도 추가 상승 전망이 지배적이다며 전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실적 대비 주가는 고평가가 맞기에 잘 계산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세계 식량 가격지수 7개월째 하락 중 설탕만 상승.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 95개를 조사해 5개 품목군,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 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합니다. 2014년에서 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하는데 최근 7개월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설탕 가격만 전월보다 3.2% 올라 불안 조짐을 비추었습니다. 설탕의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지속적인 강우량 저조로 생산 차질 우려와 태국과 인도 등에서의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는데 달러 대비 브라질 헤이러 약세로 그나마 상승폭은 완화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만큼은 상관없이 내수 물가 상승을 하고 있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5. 과일 수입 금지 이후 해충 우려. 정부는 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과, 배, 복숭아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못난이 사과도 7개에 2만원 하는 요즘 저장량 부족과 사과밭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며 수입 없이는 과일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 답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 과일 가격만 올라가는 원리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 국민 빈곤율 57% 도달했지만 셀프 급여 인상한 RN 대통령. 돈이 없다며 정부 예산 긴축 정책을 펼치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 및 행정부 고위 공무원 급여를 48% 인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당장 해당 대통령령을 폐지하겠다면서 모든 잘못을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지만 밀레이 대통령이 1월과 2월에 서명한 서류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령을 폐지하며 무효화되었지만 취임 후 3개월간 누적 물가 상승률이 65%의 빈곤율 57%로 급등한 아르헨티나 시민으로서는 화나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합니다. 7. 세계 최고 부자 1위는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명품 기업 회장으로 현재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자산 가치는 약 265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위로는 아마존의 베이조스, 3위는 일론 머스크, 4위로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인데 세계 최고 부자 순위권들의 재산 차이가 크진 않아 주가 시총에 따라 계속 바뀌는 중에 있다 합니다. 주관적 칼럼 8.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이런 작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체되면서 유일한 라이벌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리하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경영권 분쟁과 코로나 문제까지 껴있던 대한항공도 망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어차피 빌려준 돈들이 날아갈 상황이니 정부는 산업은행을 앞세워 두 회사를 합칠 구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 분쟁을 도와주는 대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향인데 국민들의 말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역시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나는 갈수록 중요 노선도도 빼앗기고 화물 사업부도 내놓아지며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다른 기업들이 매수할 의향도 사라진 업체로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항공 입장상 약속 때문에 인수를 하든 그대로 놔두든 경쟁 상대가 사라지는 독과점 형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돈은 수혈받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대한항공이 이 패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볼 상황이 되었는데 무슨 길로 가든 과정 속에 국민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2022년 기록된 피해 중 95%가 민간인일 정도로 위험무기인 확산탄은 유럽 등이 금지 협약 중이지만 한국에선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이런 문제로 한화방사는 물론 한화태양열 사업부 등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 막혀있던 자금이 오히려 한화에 들어오며 호재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도 투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구나를 느끼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